재계 서열 15위 대기업 회장이 옆집 총각의 피아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게요. 2023년 11월 15일 밤 11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음악 소리가 그 고요함을 깨뜨리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성그룹 회장 강태민. 그는 그날 저녁 대규모의 동남아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각축전, 이사회에서의 압박, 실수 하나가 그룹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잠깐만 쉬자.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바로 그때였다. 똥, 똥, 똥.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옆집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약간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몇 마디가 이어지면서 소리는 점점 하나의 선율로 형태를 갖춰갔다. 강태민의 손이 멈췄다. 그가 쥐고 있던 만년필이 서류 위로 툭 떨어졌다. 그 곡은 30년 전 그가 평생 잊고 살아왔다고 믿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야기는 잠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으로 건너간다. 그곳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살고 있었다. 28살의 청년 이민준. 민준아, 또 늦었어? 죄송합니다, 팀장님. 오늘도 그는 허둥지둥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중견 IT 기업의 평범한 개발자. 연봉 4천만 원. 서울의 자취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저 그런 직장인. 출근길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사무실에선 커피로 버티며 코딩을 하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제육볶음을 먹는 수많은 직장인 중 한 사람.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흔해 빠진 일상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회사에서 돌아와 씻고 허겁지겁 저녁을 먹은 뒤 민주는 조용히 방 한켠으로 간다. 그곳에는 커다란 디지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다. 그가 의자에 앉는 순간 낮 동안의 피곤한 표정과 축 처진 어깨는 사라지고 눈빛이 달라진다. 건반 위에 손가락이 올라간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회사의 말단 직원이 아니다. 그는 음악가이고 예술가이며 마음껏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이민준이 피아노를 처음 만난 건 7살 때였다. 시골의 작은 교회. 구석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에 그는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다. 똥. 작고 떨리는 소리가 텅 빈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귀와 가슴이 동시에 반응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다. 며칠 뒤 마을에 봉사활동을 온 음대생 누나가 그가 피아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 소년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학원 한 군데 보내기도 빠듯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민준이 피아노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중고 악보를 구해 밤마다 들여다보고 친구 집에서 잠깐이라도 피아노를 만질 기회가 생기면 손을 떼지 않았다. 나중에는 인터넷 강의,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했다. 누가 정식으로 손가락을 잡아준 적은 없었지만
그의 귀와 손은 조금씩 성장해 갔다.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민주는 결국 공대에 진학했다. 음악으로는 밥 못 먹어. 할머니의 말은 짧지만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음악은 그냥 좋아하는 걸로만. 하지만 피아노만큼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하나 찾아온다. 형, 여기 전세가 얼마라고? 4억? 어차피 회사에서 지원해 주잖아. 출퇴근도 가깝고 회사 주거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그는 상상도 못했던 동네 청담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옮기며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줄이 서 있고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린다. 근처 애견 미용실에서는 예쁘게 단장한 푸들이 나오고 카페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솔직히 위화감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 늦게 쳐도 되겠는데? 민주는 피아노를 설치하며 혼잣말을 했다.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밤마다 마음껏 건반을 두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일지도 몰랐다. 이사 당일 그는 관리실에 들러 인사를 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슬쩍 물어봤다. 옆집엔 어떤 분 사세요? 중개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아, 거긴 대기업 회장님이신데요. 워낙 바쁘셔서 거의 집에 안 계세요.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음 잘 되고 옆집도 잘 안 사는 집. 피아노 치기 딱 좋은 환경이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그날 밤에도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만의 밤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그의 피아노 소리가 벽 너머 태성그룹 회장에 잠자고 있던 어떤 기억을 깨우게 되리라는 것을. 옆집 청년의 피아노 소리는 한음한 음이 벽을 타고 넘어와 강태민의 서재를 파고들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는 소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곧 그 선율이 어떤 곡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쇼팽, 녹턴, C샵 단조, 그리고 25살의 여름. 30년 전 그가 평생 애써 잊고 살아왔던 그 시절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만년필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서류 위로 툭 떨어졌다. 이럴 수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은 떨렸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다.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벽 너머 누군가가 온 마음을 담아 쇼팽의 녹턴 20번을 치고 있었다. 그 곡은 그와 소영의 곡이었다. 바이올린을 들고 웃던 그녀, 피아노 앞에서 쑥스레 미소 짓던 자신, 작은 연습실,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 그리고 언젠가 우리 둘이 무대에 같이 서요. 꼭이요. 소영의 목소리가 현실을 뚫고 그의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강태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을 감자 30년 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한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장남이라는 책임, 쓰러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했던 그날의 다짐. 모든 것이 그를 회장으로 만들었다. 피아노는 그날 이후 봉인해버린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옆집의 누군가가 그 봉인을 깨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프로 연주자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진심이 있었다. 어딘가 서투르지만 곡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연주였다. 녹턴 20번이 끝나자 다른 곡이 이어졌다. 드뷔시의 달빛, 리스트의 사랑의 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벽 너머의 연주를 밤새도록 들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로 몸을 옮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거울 속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비서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줘요. 네.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아프다고 해요. 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쉬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수십억짜리 예술품들, 값비싼 가구들, 최신식 기기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한 대, 10년 전에 사놓고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치지 않았던 피아노였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오랜만에 세상 빛을 받았다. 그는 손을 뻗어 한 음을 눌러보았다. 또 건반 하나가 울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나도 이걸 치던 사람이었지. 손가락은 예전보다 굳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안쪽 어딘가는 여전히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결심을 굳혔다. 옆집 그 청년을 만나야겠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들고 허겁지겁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라면에 김치를 꺼내 먹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자연스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늘은 뭐 치지? 어제 쳤던 그 곡이 떠올랐다. 쇼팽 녹턴 20번. 처음엔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우연히 듣게 된 곡이었다. 그런데 듣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울렸다. 그날 이후 그는 몇 주 동안 그 곡을 파고들었다. 악보를 프린트하고 손이 따라가지 않는 부분은 10번, 100번씩 반복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어찌 이어서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똑똑똑 곡이 시작되었다. 벽 너머 강태민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시간은 또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역시 민주는 곡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녹턴이 끝나자 다른 곡들로 이어졌다. 강태민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라디오 채널을 우연히 다시 찾아낸 사람처럼 그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어가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와 막 슬리퍼를 갈아 신었을 때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택배는 아닌데.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어딘가 TV 뉴스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기도 했다.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어쩐지 절박함 같은 게 서려 있었다. 민주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아, 네. 잠시만요. 거울을 힐끗 보고 머리를 대충 만진 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실제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도 얼떨결에 허리를 숙였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안에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민주는 급히 거실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옷가지들을 발로 밀어넣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저 혹시 소음 때문에 오신 건가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피아노가 좀 크죠? 제가 이어폰 꽂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가끔 그냥 치기도 해서.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피아노. 쇼팽 녹턴 20번. 맞죠?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치시더군요. 아니에요. 독학이라. 기초도 엉망이고 그냥 취미로 치는 거라. 취미로 치는 실력은 아니던데요. 남자는 민준의 손을 힐끗 보고 말을 이었다. 혹시 전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전공대 나왔어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어릴 때 시골 교회에 낡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혼자 조금씩 만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독학으로.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어제 연주하신 곡에는 저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세를 고치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제가 태성그룹 회장 강태민입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얼이 빠진 얼굴로 강태민을 바라봤다. 태성그룹? 그 태성그룹 회장?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살고 있다고? 입이 바짝 말랐다. 아, 예. 회장님이시구나. 말끝이 이상하게 꼬였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웃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준에게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25살의 여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시절.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로 이미 정해진 상태였지만 마음은 온통 피아노에 가 있었던 때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실력을 다듬던 날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바이올린 전공 음대생 박소영. 가난했지만 눈빛이 반짝이던 그녀. 소영이 건네준 악보, 쇼팽의 녹턴 20번.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함께 어우러진 그 곡을 둘이서 밤늦게까지 맞춰보며 언젠가 우리 둘이 무대에 서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약속을 나누던 날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던 순간, 태민아, 이제 내가 회사를 맡아야 한다. 그 모든 장면이 한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민준 앞에 펼쳐졌다. 그날 이후로 저는 피아노를 접었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긴 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적도 거의 없었죠. 그 곡을 치면 소영이가 떠올랐으니까요.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어느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다. 소영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거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강태민이 허리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요? 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간절했다. 계속 연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제처럼 밤마다 피아노를.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한테는 그 음악이 필요합니다. 강태민은 벽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30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어제 처음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제야 민주는 깨달았다. 어젯밤 자신이 쳤던 그 피아노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흔드는 신호였다는 것을. 저야 오히려 영광이죠. 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듣는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옆집 회장님이시라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에 조금 안도한 표정이 떠올랐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겨우 꺼내듯 이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눈이 동그래졌다. 제가요? 회장님께? 네.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괜찮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25에 꺾어버린 꿈을 50대 중반이 돼서라도 한번 다시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그 질문에 민주는 아주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잔하게 웃었다. 음악에는 마감 기한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옆집 청년과 대기업 회장의 조금은 어색하고도 특별한 피아노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지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긴 여정의 첫 장이 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악보가 든 가방을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와, 그는 감탄을 삼키지 못했다. 10년 전에 산 건데 거의 장식품이었죠. 강태민이 쑥스럽게 웃었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서서 천천히 건반을 쓸어보듯 내려다봤다. 최고급 피아노네요. 이 피아노 이제 진짜로 일 좀 하게 생겼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다. 자, 회장님. 아니, 오늘부터는 태민 씨라고 할까요? 뭐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럼 레슨할 땐 태민 씨로 하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제일 기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손가락 풀기, 자세, 한온 연습곡부터. 한온.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원래 그런 거겠죠. 강태민의 손이 건반 위에 올랐다. 오랜 시간 서류만 넘기고 볼펜과 만년필만 잡아온 손. 첫 음을 누르는 순간 건반 위에서 손가락은 어설프게 삐걱거리듯 움직였다. 아이고. 그는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민준이 옆에서 차분히 손 모양을 잡아주었다. 손목 너무 꺾이지 않게 힘은 빼고 마치 손가락에만 작은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투른 음계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처음에는 곳곳에서 삐끗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조금씩 음들이 줄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게 첫날 치고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민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매일 단 30분만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50이 넘어서도 손이 따라줄까요? 강태민의 질문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네. 뇌도 손도 마음도 생각보다 훨씬 오래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특별한 루틴이 시작되었다. 평일 저녁 9시 민주는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고 악보 가방을 들고 옆집으로 향했다. 1시간 동안 레슨, 기초 연습, 손가락 풀기, 그리고 간단한 곡들. 레슨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이번에는 자신의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껏 연주를 했다. 벽 너머 강태민은 불을 끄고 그 연주를 들었다.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음악은 그렇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비서 최수진은 수군거리는 직원들의 말을 여기저기서 듣기 시작했다. 얼굴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어? 맞아, 예전엔 늘 인상 쓰고 계신 것 같았는데 어제 회의에서 내가 보고서 하나 틀렸거든. 예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괜찮아요.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이러시는 거야. 헐, 진짜 회장님 맞아?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야근이 일상이던 부서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집에 가서 쉬세요.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사회 자리에서도 워라밸 같은 소리 하지 말라던 몇몇 임원들 사이에서조차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가져야 회사도 오래 갑니다. 회의 자리에서 강태민은 분명하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눈을 치며 땀을 흘리던 저녁 시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피아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은 박소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레슨을 마친 뒤 민준이 물었다. 태민 씨, 네, 혹시 정말로 치고 싶은 곡 있으세요? 질문을 듣는 순간 강태민의 눈빛 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다. 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쇼팽이 녹턴 20번. 그렇겠죠.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근데 그 곡은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감정도 깊고 테크닉도 만만치 않고요. 알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손가락이 조금 더 풀리고 기초가 잡힌 다음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예요. 민준의 대답에 강태민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그럼 기초부터 다시 쌓지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제 회사는 그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아노 소리가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을 깨워낸 결과였다. 그리고 그 깨움은 머지않아 그가 30년 동안 외면해온 한 사람, 박소영을 향해 그를 이끌어가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의 손이 쇼팽의 녹턴을 칠 수 있을 만큼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박동을 되찾듯이 그렇게 한 남자의 늦깎이 피아노 인생은 옆집 총각의 밤 연주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저녁은 매일 같아 보이면서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어설프고 손끝이 굳어 있었던 한운 연습이 열흘쯤 지나자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민주는 그런 태민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며 기쁨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좋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민준의 칭찬에 강태민은 대기업 회장의 얼굴이 아닌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한 사람의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나 변화가 찾아온 것은 비단 피아노 실력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강태민 인생의 또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퇴근하려던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준 씨 휴대전화 맞습니까? 낯은 번호였지만 전달되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저 태민 씨 지인인데요. 민주는 순간 회사 사람인가 싶어 긴장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오늘 레슨을 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요. 태민 씨가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요, 몸은 괜찮아요. 다만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서요. 무슨 날인데요? 잠시 망설이던 상대는 조용히 말했다. 태민 씨 아버님 기일이에요. 민주는 그제야 이해했다. 강태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날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회사를 이어받게 만든 순간 그 모든 출발점이었을 그날. 아, 그랬군요. 민준의 목소리도 조용해졌다. 오늘 하루만 잠시 쉬었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대신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혹시 오늘 밤은 연주를 해주실 수 있냐고 하셨어요. 민주는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죠. 제가 해야죠. 그날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샤워를 마치고 피아노 앞에 앉은 민주는 잠시 손을 얹어두었다. 오늘은 뭐부터 칠까?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쇼팽 녹턴 20번. 그 곡이었다. 벽 너머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끈 채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강태민은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수십 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눈물의 형태로 조용히 번졌다. 그날 밤 녹턴이 끝나고 이어진 드뷔시의 달빛, 사랑의 꿈, 월광 소나타, 그 모든 곡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 소영, 박소영,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저녁 민준이 레슨을 위해 옆집에 도착했을 때 강태민은 조금 달라진 표정이었다. 어젯밤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네, 한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영 씨 말씀이죠? 강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붙들고 있던 사람. 민주는 기쁜 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찾아야죠. 이제는 그래도 괜찮을 나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민주는 피아노를 가리켰다. 지금의 태민 씨 같으면 그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강태민의 눈빛이 조금 따뜻해졌다. 고맙습니다. 며칠 뒤 강태민은 비서 최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 사람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녀는 태민의 표정을 보며 이 일이 회사 관련이 아니라는 걸 바로 눈치챘다. 성함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메모장을 펼치자 태민은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소영. 잠시 뒤 최수진은 대답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후 회장님.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찾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태민의 숨이 멈추는 듯 했다. 어디에? 그의 목소리는 평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는 한 남자의 떨림이었다. 지금은 충북 제천에 계십니다. 제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태민의 심장은 30년 전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악보를 들고 웃던 그녀, 늘 아이들을 좋아하던 그녀, 그녀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최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박소영 씨,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저를 찾아왔다고요? 네. 최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20년 전쯤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던 날 조용히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그걸 지금까지? 그땐 회장님을 만나 뵙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강태민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말도 숨도 그리고 마음도 그녀가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 말만 몇 번을 반복했다. 그날 밤 레슨을 하러 온 민주는 태민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챘다. 찾으셨군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요? 지금 가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평생 동안 붙잡았던 사람이면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가는 게 더 진심일 수도 있어요. 강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이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가세요. 네. 그리고 민준이 피아노 뚜껑을 살짝 열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뭔데요? 손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민주는 악보 한 장을 꺼내 건반 위에 올렸다. 쇼팽 녹턴 20번. 그 곡이었다. 태민은 놀란 얼굴로 악보를 바라보았다. 이걸 제가? 네. 아직 많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오늘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를 치는 날이에요. 민준의 말 한마디에 강태민은 천천히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음 조용히 방안을 채우기 시작한 선율은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멈추기도 하고 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완벽한 연주보다 진심이 깊었다. 민주는 그 연주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어느 날에도 지금만큼 진짜였던 적이 없었겠구나. 곡이 끝나고
강태민은 두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잘하셨습니다. 민준의 말에 태민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빛을 잃었던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를 만나러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제천 시내로 들어섰다. 길가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산등성이 위로 안개가 흩어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강태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가도 될까? 정말 그녀가 날 받아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야 한다. 차가 멈춰선 곳은 아담한 2층 건물 앞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영 음악교실. 그는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보았다. 손잡이를 잡기까지 거의 1분이 걸렸다. 살며시 문을 열자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건반 소리가 들렸다. 도레미파.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가 아이들 앞에서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다. 박소영. 그녀였다. 30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단단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그녀가 아이를 칭찬하며 돌아선 순간 문가에 서 있는 강태민을 발견했다. 둘의 시선이 시간을 넘어 맞닿았다. 소영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태민 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소영 씨. 그 말에 소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이들에게 잠깐만 여기서 쉬고 있으렴 하고 말한 뒤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둘은 서로 몇 걸음 떨어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영이었다. 놀랐어요. 정말 많이.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에 강태민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대보다 회사를 선택했고 그게 정답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소영의 눈이 천천히 젖어갔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내게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소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에게 저의 남은 생의 정직함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말에 소영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네. 지금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둘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은 어떤 고백보다 강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다시. 그 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달간 태민은 회사와 제천을 오가며 소영과 조용히 시간을 쌓아갔다. 아이들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고 소영의 바이올린을 들으며 자신의 부족한 피아노를 맞춰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소영의 음악학원 작은 발표회.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한 자리에서 그날의 마지막 무대는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
해가 지고 작은 무대에 노란 조명이 내려앉았다. 소영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다. 강태민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30년 전 둘이 처음 약속했던 그 곡이 흘러나왔다. 쇼팽, 녹턴 20번. 완벽하지 않았다. 음이 떨리기도 했고 중간중간 호흡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무대보다 따뜻했고 순수했고 진심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선생님 멋져요. 를 외쳤고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태민 씨, 네, 오래 걸렸네요. 그 말에 강태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왔습니다. 소영도 웃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둘은 조용히 악보를 덮고 무대에서 함께 걸어 내려왔다. 그리고 에필로그. 몇 년 뒤 태성그룹 건물의 로비에는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렸다. 행복기부음악재단 설립자 강태민. 부푼 꿈을 가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음악을 배우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상임 강사 이름은 박소영이었다. 그 재단의 작은 방 한켠에서는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기초 화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민준. 그는 아직도 IT 회사에 다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이 레슨실 커튼을 나서는데 태민이 웃으며 다가왔다. 민준 씨. 네, 태민 씨. 자, 드디어 약속했던 날이 왔습니다. 태민은 작은 악보 뭉치를 건넸다. 새로 쓴 곡. 제목은 옆집에서 들리던 피아노. 민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내 마음의 고마움입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 별거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들려준 그 밤의 연주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태민 씨 덕분에 제 인생에도 새 길이 생겼어요. 둘은 웃으며 악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의 첫 음을 같이 눌렀다. 또 그 작은 음 하나가 방안을 울리고 마치 미래를 여는 문처럼 넓게 퍼져갔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한 청년의 밤 피아노가 한 남자의 봉인된 마음을 깨웠고 그것이 또 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만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꿈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위치, 시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음악이 다시 이어놓은 인연. 그리고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던 사랑. 그 모든 흐름은 작은 건반 소리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옆집 총각이 피아노에 앉는 순간 대기업 회장이 숨을 멈춘 충격적 이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처지가 어떻든,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It's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미소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은빛 정원이었습니다.